사랑하는 구동아시아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과서 172쪽 그리고 173쪽 냉전의 전개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전에 여러분 이거 마저 정리를 안 해서 조금만 할게요. 여기 자 50총선거 이거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인데 2년 임기에 재헌 국회의원 뽑는 거였잖아. 근데 어디서만 실시됐다. 남한에서만 실시됐다. 유엔 감시 하에 국제연합 감시 하에 진행된 총선인데 북한이 그 인구 비례로 한다는 거 거부해서 여러분 선거가 가능한 지역 남한에서만 하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래서 뭐 유엔 조선위원회 한영도 적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좀 재밌죠? 1, 2, 3, 4 이거 숫자를 안 쓰고 왜 작대기로 표시했어요? 당시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문맹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 아라비아 숫자 쓰지 않고 기호 1을 작대기 하나, 기호 1을 작대기 둘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은 모습. 자 그리고 이거 이제 가로 채우기 해볼까요? 이거 교사용 교과서라서 답이 다 있습니다. 없다고 치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미국이 주도한 일본의 전후 처리 방침. 미국은 일본을요, 여러분 1946년에 신헌법 공포. 그 신헌법은 이전에 1889년에 일본 메이지 시대 때 그 여러분 메이지 헌법이랑 다릅니다. 거긴 천황이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 뭐 교정권도 갖고 있다. 동수권 갖고 있다. 이런 거였는데 자 신헌법 구조 1946년에 이 일명 평화헌법은 지금 무력 행사 영구히 포기한다.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망한다. 그래서 군사력 및 그 밖의 전력 못 보유한다. 그리고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자 미국이 일본을 그 영세중립국 스위스 같은 그런 국가로 그래서 무장하지 않고 천황 독재가 아닌 민주화 국가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무장은 자 누구를 재판에 회부한다. 전쟁 범죄자 전범들의 재판 회부 그리고 전쟁 포기 또 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금지 육해 공군 같은 군사력을 보유하는 거 금지. 그리고 참정권은 여러분 이미 1925년에 25살 이상의 남성에게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줬습니다. 그게 보통선거권 실시했잖아요. 이거 다이쇼 데모크라시. 근데 이제는 누구도 여러분 여성도 참정권 줘서 20살 이상이면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자 기존에 이제 그 군국주의 뭐 전체주의 천황 이런 거 이제 천황을 신격화하고 그 전쟁터에 나서게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교육의 자유화, 민주화, 그리고 노동조합 결성, 또 기존에 이제 군국주의 일본에 여러분 그 부역한 재벌들, 이 재벌을 개혁하고요, 또 뭐도 개혁한다, 농지도 개혁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민주화의 일환으로 실시했습니다. 자, 기억나지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내용 해보겠습니다. 그거 지금 보니까 자 흥치뿡 삐끼는 냉전의 전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이런 체제 경쟁 냉전의 전개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그 강화 조약은 여러분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고 화해의 약속을 하는 그런 조약인데요. 그러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전쟁을 끝내는 조약을 맺었다. 이건 지금 자, 그 여러분 세계 대전을 일으킨 일본과 이제 일본과 그리고 연합국 간의 전쟁을 끝맺는 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에요. 자, 그러면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도쿄 재판, 자 극동 국제 군사 재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일본 자위대 전신인 경찰 예비대가 1950년 창설된 거. 자, 이런 내용.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조인식.
자, 봅시다. 자, 전쟁 책임은 도조 히데키 등 육군에 있다. 이는 1946년부터 2년에 걸쳐 열린 도쿄 재판 결과다. 1946년부터 1948년 2년 동안 이제 도쿄 재판, 여러분 이제 우리 극동 지역의 동아시아 지역의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는 재판. 우리 동아시아 지역의 전쟁 범죄자 누구예요? 일본이죠. 자, 그 결과가 도조 히데키 등 육군에 있대요. 아, 근데 여러분 전쟁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배우기를 여러분 메이지 헌법 있잖아. 1889년 교과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여러분 메이지 유신 시기에 대일본 제국 헌법 1889년에 만들어진 거 이제 막 자유민권 운동 이런 거 소수의 정치가 권력 독점하는 메이지 정부 비판 자유민권 운동 이런 거 펼치니까 10년 이내에 의회를 개설하겠다. 그리고 자, 헌법도 구상하는데 그 헌법이 민중의 요구와 다른 거.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 등이 조사단을 독일 헌법식으로 우리 하자. 자, 천황이 국민에게 하사하는 흠정헌법식으로 이제 흠정헌법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온통 천황 권리 이거 우리나라의 그 대한국 국제가 이거 베껴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뭐 만세에겐 천황 통치한다. 침범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4조 11조 13조 보시면 천황은 국가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하며 이 헌법 조항에 따라 이를 거행한다. 천황이요 나라를 통치하는 권리를 다 총괄한대요. 천황은 육해군을 통솔한다. 천황은 전쟁을 선포하고 평화를 마련하며 여러 조약을 체결한다. 여러분 그러면요. 일본이 그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게 한 총책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천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 이게 교과서 136쪽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총리 대신인 도조 히데키 등 육군에 있대요. 그러니까 전쟁 책임의 총책임자인 통수권자인 천황은 쏙 빼고 그 밑에 여러분 총리한테 좀 뒤집어 씌우고 있죠. 그래서 이로써 쇼와 천황과 많은 관료 재벌들이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여기 교과서 보시면 자료 2에 보면 도쿄 재판으로 2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주요 일본 왕족과 일부 핵심 관료들은 처벌을 면했습니다. 특히 전쟁을 일으킨 도조 내각의 상공 대신이었던 이 도조 히데키 내각의 상공 대신이었던 기시 노부스케는 후에 총리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상업 공업을 관장하는 그런 대신 그래서 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그런 그 우두머리 대신이 기시 노부스케가 이거 전쟁 범죄자로 이거 전범으로 명시되었음에도 후에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정계에서 쫓겨나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 총리가 됩니다. 이 사람의 여러분 외손주가 여러분 얼마 전에 총 맞아 죽은 사람 있잖아요. 아베 신조가 이 사람의 외할아버지예요. 한번 여러분 사진 보여드릴게요. 거기 기시 노부스케 이 사람이 아까 도조 내각의 핵심 관료 상공 대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보시면 1943년 일본 상공 대신, 자 그리고 1956년, 1957년 일본 외무 대신, 외교부 장관, 그리고 1957년, 1960년 제56, 57대 일본 총리 이 사람이요 누구의 할아버지라고요? 아베 신조 그 사람 외할아버지요. 자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중 일어난 성폭력도 제대로 안 다뤄지고 일본은 전혀 이제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자발적으로 뭐 왔다 하는 그런 개소리 하잖아요. 또 생체 실험과 화학전 책임자도 이거 여러분 731 부대 운영으로 악명 높은 사람 있거든. 예. 이시시로 이 사람이 생체 실험을 한 거 이제 생체 실험 결과를요. 미국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돈도 받고요. 그리고 사면됐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 생체 실험과 화학전 책임자인 이시시로 같은 이런 사람들도 연구 자료를 미국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면책되었습니다. 특히
이 하얼빈에 이제 그 생체 실험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 이제 생체 실험을 하는데 사람 머리카락이 길고 하면 거추장스럽잖아요. 왜 머리를 짧게 깎았대요. 그래서 짧게 깎고 있는 이제 생체 실험 대상자의 모습이 통나무 같다고 해서 일본에서 통나무를 마루타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여러분 마루타가 이제 그 생체 실험 대상자라는 뜻으로 쓰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요새 뉴스에 나오던데 그 731 부대 이거를 소재로 한 중국 영화가 개봉되어서 중국 사람들 이걸 보고 치를 떨고 지금 중국에 사는 일본인 학교가 휴교를 하고 보복당할까봐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요새 뜨던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면책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지금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거 안 했다. 전쟁 범죄자를 단죄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도쿄 재판이 왜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까? 이거 반면 여러분 니른베르크 재판이라고 여기는 여러분 유럽에서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는 재판인데 독일 니른베르크에서 있었는데 여기는 여러분 철저하게 단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위급 전범을 예의 없이 수배 및 재판 해부. 심지어 여러분 2014년에도 93세의 나이로 잡혀온 사람도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이 할아버지 이 사람. 인체 실험한 놈 사형당했고 그리고 여러분 독일의 총리가 지금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있죠. 폴란드 유대인 추념비 앞에서 이렇게 싹싹 빌고 여러분 끝까지 단죄했어요. 그래서 지금 독일은 유럽사의 일원으로서 이제 다른 나라랑 외교적 마찰 없이 과거사를 자기 인정하고 참회함으로써 이제 국제사 일원으로 잘 지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일본이 진짜 심기 거스리게 하죠. 우리랑 중국한테 특히 뭐 이제 이렇게 지금 대놓고 여러분 전범들을 합사한 그 야스쿠니 신사의 총리가 주기적으로 가서 참배하잖아요. 이거 완전 과거사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그 주변 나라를 무시하는 처사를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 계속 보시면 이제 전범에 대한 공소시효도 없고 그리고 나치 인체 실험의 충격으로 국제적인 실험 연구윤리 니른베르크 강령도 제정하고 국가 수뇌부 차원에서 정중한 사과와 반성을 이렇게 지속하고 있는 독일과 비교해서 일본은 어떻다? 일본은 대부분 고위급 전범이 대부분 면책됐다. 특히 여러분 천황은 아예 기소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범에 관한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공소시효가 이미 공소시효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벌을 받지 않고 잘만 지내고 대대손손 뭐예요? 일본 총리 또 총리 집안 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정치인들이 극우 성향을 띠는 이유가 그 당시에 처벌받지 않았던 전쟁 범죄자 후손들이 일본 정계에서 그대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거 여러분 인체 실험자를 미국에 건네고 감형 및 면제. 이것도 치가 떨리죠. 자, 그리고 전쟁 중 일본이 입은 피해와 상처를 강조하는 그런 태도. 이 일본이 왜 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냐면 저것들 원자폭탄 맞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폭으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느냐. 그러면 이제 원폭 투하를 명령한 트루먼 대통령, 미국 트루먼 대통령도 그러면 전범 아니냐 하는 여러분 희대의 개소리를 하는데 이걸 도쿄 재판에서 부득이하게 전쟁을 끝마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다 하고 반박하면서 이제 찍소리 못하게 하게 하는데요. 일본이 자기들이 원자탄을 맞았다고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전쟁 피해국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도쿄 재판은 그러면 왜 이따구로 일본이 시건방지게 나오게 만들었을까? 제대로 처벌을 안 해서. 자, 도쿄 재판은 군국주의자를 공직에서 추방하고 전쟁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존에 자, 그 일본을 세계대전 전범국으로 만든 그 군국주의자들을 이제 공직에서 옷 벗게 하고 전쟁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열렸는데 그런데 자 냉랭한 전쟁 그 체제 경쟁 냉전이 시작되고 또 중국과 북한이 공산화하자. 여러분 냉전이 시작됐다는 것은 앞에서 동유럽의 뭐 여러 그 나라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 터키 이런 데도 공산화되려는 위험이 막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트루먼 독트린 선포하면서 물적, 인적 그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해서 경제적 지원에서 팍팍
해서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거 했잖아요. 트루먼 독트린. 트루먼 독트린 보시면, 자, 여러분, 지금 얘가 보면,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비공산국 국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군사고문들을 파견을 약속한 미 대통령 트루먼의 선언. 얘가 여러분 하는 말, 이거 봐봐. 전체주의 정권의 씨앗은 고통과 궁핍을 먹고 자라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주의가 뭐냐면 전체가 최고다. 일개 개인의 여러분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발전이 최고다. 해서 여러분 개인의 희생해서 뭐하자? 국가의 이득을 챙기자는 게 전체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파시즘, 나치즘, 그런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즘, 그리고 파시즘의 한 갈래인 그 히틀러의 나치즘, 이런 것을 크게 봐서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그게 일본은요 군국주의, 나라 자체가 군대가 됐잖아요. 군국주의도 전체주의예요. 개인의 희생해서 이제 국가의 번영을 이하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주의 정권의 씨앗은 고통과 궁핍을 먹고 자라난다. 이 씨앗은 빈곤과 싸움이라는 나쁜 땅에서 퍼지고 자랍니다. 이 씨앗은 보다 나은 삶을 바라는 국민들의 희망이 사라졌을 때 제대로 자랍니다. 전 세계 모든 국민이 그들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 전체주의 기준의 파시즘, 나치즘, 군국주의는 망했지만은 새롭게 여러분 전체가 개인을 희생시키는 데가 어디다? 바로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다. 이 국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산화는 고통과 궁핍한 지역에 퍼진다. 그러니까 잘 살게 해줘야만 이제 이 공산화를 막을 수가 있다. 해서 여러분 대규모의 그 경제적 원조와 군사고문 파견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유럽에 하겠다. 특히 그리스랑 터키, 서유럽에 하겠다. 서유럽 그 서독에 하겠다가 바로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트루먼 독트린 1947년 이제 얘네들 대립하면서 이제 그 미국과 소련의 냉전, 그렇게 해서 자 중국과 북한이 공산화. 여러분 중국은 1946년, 49년 국공내전, 49년 여러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그리고 북한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거 50총선거가 남한에서만 실시되고 1948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여러분 여발한 듯이 이제 너네들이 따로 먼저 정부 만들었지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북한도 48년 9월 9일, 여러분 한 달도 안 돼서 북한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공산화되자 이제 미국은 기존에는 이제 여러분 중국의 국민당 장제스가 버티고 있으니까 중국을 동아시아 이제 동아시아 이제 공산화를 막는 기지로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 전체 대륙이요 다 공산화 돼버렸죠. 마오쩌둥이 냉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남은 건 이제 일본밖에 없잖아. 그래서 일본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 공산주의를 막는 여러분 그 방어 기지로서의 중요성.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삐까뻔쩍 잘 사는 그런 자본주의 국가로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여러분 지금 잘잘못을 따지고 할 때가 아니죠. 일본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자 도쿄 재판도 일본의 전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1949년 마오쩌둥 수립하는 거, 그리고 6.25 전쟁의 발발 1950년에서 여러분 53년 그거 여러분 그거 52년 53년 그러니까 전쟁은 여러분 그 겨우 1년 정도 여러분 전쟁 1년 후에 나머지 2년 동안 계속 지지부진한 휴전 회담이 있었잖아요. 이때 그거 현재 그 차지한 만큼을 휴전선으로 한다 해서 피 터지기 진짜 고지전 이런 거 있었던 거. 자, 이거 발발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아시아 방공기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자, 나아가 미국은 일본의 조속한 재건을 위해서 자, 뭐를 주도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해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제 무대에 일본이 다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됩니다. 1951년 이때 우리는 여러분 이때 중국은요 그 공산화되고 2년 뒤죠.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 1949년 생기고 2년 신생국일 때,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예요, 여러분? 그 6.25 전쟁으로 정신없을 때입니다. 이때
일본의 조속한 재건에 의해 빨리 일본을 그거 삐까뻔쩍한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여러분 이제 전쟁을 끝마치는 회의를 미국 주도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가해자는 피해자가 모이겠죠. 그래서 가해자는 일본 전쟁 범죄국, 그리고요 피해자 전승국은 연합국, 일본과 연합국끼리의 이제 그 강화 조약이에요. 여기는 한국과 중국 등 피해 당사국들은 참여하지 못한 채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요, 지금 당시 중국은요, 중국 본토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 그리고 대만은요, 그 국민당 장제 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어디를 대표로 중국 대표로 해야 할지 옥신각신했어요. 이걸 어디로 중국 대표로 해야 될지. 그래서 그냥 둘 다 안 하는 걸로 됐고. 그 중국 참여 못하고, 우리나라는요 당시에 그거 6.25 전쟁으로 정신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이제 그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일본에 선전포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도 전순국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미국이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김구가요 해방 이후에 여러분 그거 이제 정부 요인 자격으로 우리 국내에 귀국한 게 아니라 그냥 개인 자격으로 터덜터덜 귀국했거든요. 미군정이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대일전 선포한 거, 이제 연합국 일원으로서 그 선포한 것도 인정해주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피해국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그것도요, 피해국으로 참가하는 것도 참석 못하게 그때 뭐 윌리엄 시볼튼가 그 미국의 외교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본인 아내 두고 있거든요. 뭐 걔가 뭐 회방 놓고 또 우리가 여러분 들어가면 골치 아파지죠. 지금 그거 일본을 둥기둥기 잘해줘서 일본을 국제무대 복귀시키려는 건데 여러분 최고로 피해 입은 우리나라 들어가면요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빼버렸어요. 빼버려서 실제로 진짜 피해 입은 우리나라, 그 다음 중국 이런 찐 피해 당사국들은 참여하지 못한 채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미국이 빨리 일본을 그냥 일본 위주로 그거 유야무야 이렇게 그냥 가고 피해 이런 거 보상해주지 않고 국제무대에 이제 바로 복귀시키려 했는지 알 수 있죠. 이 조약으로 일본은 전쟁 잘못에 대한 반성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도, 제대로 된 배상도 없이 일본은 이제 주권을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도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샌프란시스코 강화회가 1951년이잖아.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언제 이게 발효되냐면 정식으로 발효된 52년부터 발효돼요. 그래서 52년부터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 결정에 의해서 미국 이제 일본은요 정식 주권 국가로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1945년 8월 15일 패전하고 몇 년요 여러분 7년 동안 뭐를 겪은 거예요? GHQ. 그래서 이거 지금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그 지배를 받다가 미군정 시기를 7년 겪다가 이제 우리나라 6.25 그리고 중국의 공산화로 식겁한 미국이 빨리 얘네를 복귀시켜야겠다 서둘러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이제 일본에 면제부를 주고 일본을 주권 국가를 회복시켜 준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이제 명실상부한 주권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1조 연합국은 일본 및 그 영해에 대한 일본 국민의 완전한 주권을 승인한다. 완전한 주권 승인. 국제무대에 딴딴 복귀. 그리고 제14조 연합국은 본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합국의 모든 배상 청구권,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 및 그 국민이 자행한 어떤 행동으로부터 발생한 연합국 및 그 국민의 다른 청구권, 그리고 점령에 따른 직접적인 군사적 비용에 관한 연합국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연합국이요, 이제 여러 피해를 입은 것을 배상 청구권, 뭐 여러 내 나라는 군사적 비용에 관한 청구권, 그러니까 돈을 요구하는 권리를 포기한다. 이거 일본한테 아주 개이득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여러 전쟁 피해를 입혔지만은 연합국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연합국의 일원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참석한 게 아니죠. 못했죠. 우리는 못했기 때문에 우리랑 이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서 결국 이게 언제예요, 여러분? 이게 청구권 문제가 언제 여기서 지금
지금 우리는 이 연합국으로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또 있잖아요. 다음과 다른 또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이 뭐냐면 일본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힌 국가들의 재산 청구권 배상 문제는 일본과 그 나라들 사이의 별도 협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연합국의 일원이 아닌 연합국은 여러분 전순국이잖아요. 얘 일원이 아닌 피해를 입힌 다른 국가들과의 이제 청구권 문제는 별도 협정을 통해 해결하라. 이 별도 협정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언제 된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일 한국과 일본 정식으로 이제 다시 그거 국교를 회복했을 때가 여러분 그네 아빠 박정희 때거든요. 박정희 때 1965년 이제 한일 기본 조약을 맺어요. 맺어서 일본과 도로 수교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요. 이제 청구권 문제 이런 게 거론된단 말이에요. 거론됐을 때 일본이 뭐 우리한테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돈을 줘요. 근데 그러면서 일본은요. 이게 1965년 이거 한일 회담으로 다 이제 해결된 거 아니에요. 청구권 문제 끝났다. 우리 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해결했다고 일본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 국가 차원에서 독립 축하금을 받았지만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 청구권 뭐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보상받지 못했다 해서 우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주장하지만 일본은요 이미 65년 한일 회담으로 끝난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이제 그네 아빠 때 1965년에 다시 정식 수교 맺으면서 이 청구권 문제로 좀 갈등이 있었는데 이거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돈 받았다 이 당시에. 그래서 경제 발전 자금으로 썼다. 자, 그래. 그리고 여러분 이게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가 1951년 9월 8일 날 맺었는데 얼마나 미국이 빨리 일본을 국제 무대에 도로 복귀시키고 이제 반공 기지로 만들려고 몸이 달았는지 바로 같은 날에 뭐도 맺냐면 미일 안보 조약도 맺었습니다. 같은 날이에요. 1951년 며칠 9월 8일. 그래서 미국은 바로 미국은 일본과 미일 안보 조약 안전보장 조약을 맺어서 일본 영토에 뭐를 주둔시키고 미군을 주둔시키고 군사 동맹 관계를 구축했어요. 자, 그래서 자, 안전이요. 이제 미국이 일본을 확실하게 일본 영토에 미군이 지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공산화를 막는 최후의 보루로 삼겠다는 그런 모습 보여주죠. 여기 보시면 일본의 자위대 전신인 경찰 예비대 창설, 평화헌법 체제 아래 자 비무장 국가인 일본은 국내 폭동 진압 등 경찰을 보조하기에 경찰 예비대를 창설했습니다. 이런 평화헌법에서 아까 교정권이 없잖아. 교정권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교전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없고요. 뭐만 있냐면 남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내가 막기 위한 권리, 자위권만 있다라고 자기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좋을 대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자, 국내 폭동 진압 경찰을 보조하기 위한 경찰 예비대를 1950년에 창설했다. 경찰 예비대는 6.25 전쟁 등 동아시아 정세 변화 속에서 1945년 예, 여러분 자위대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부대 자위대로 확대 개편되었다. 자위대가 여러분 육군 자위대, 공군 자위대, 해군 자위대 다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준 군사 조직 그러니까 정식 군대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러니까 군사 조직에 준하는 그런 예 부대. 육군, 공군, 해군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그래서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정식 이제 군대를 보유하고 싶어 해서 여러분 총 맞아 죽은 아베가 쿰척쿰척 이거 평화헌법 개정하려고요. 뻘짓을 하다가 뭐 걔가 가서 뭐 개정은 되진 않았지만 계속요 일본의 자민당 정권은 이 평화헌법 개정해서 군대를 보유하는 국가가 되고 싶어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6.25 전쟁 휴전 협상 중에 급하게 추진됐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을 아시아 반공기지로 삼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문제점, 일본은 전쟁 잘못에 대한 반성,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 피국대 대화 제대로 된 배상도 없이 그냥 주권을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했다. 미국이 아주 빨리 서둘러서, 그래서 바로 같은 날에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미일 안보조약 다 맺고, 이제 일본 영토, 지금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로 이제 정식 그거, 주권 국가가 되면 도로, 미군정 도로 발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군대를 그대로 주둔시키기에 뭐 한 거예요? 미일 안보조약 맺고 군사동맹 관계 구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번에 구모에 나왔죠? 예, 나왔을 거예요. 안 나왔나 구모에. 이거 여러분 경찰 예비대 1950년 한참 이제 냉전이 진행되니까 이제 경찰 예비대를 만들었고 이걸요 다시 1954년 이제 우리나라 6.25 전쟁 직후 이제 뭐가 됐다. 자위대로 확대 개편돼서 지금도 쿰쩍쿰쩍 육군자위대, 공군자위대, 해군자위대 있다. 중군사 조직이다. 자, 이런 거 여러분 재판도 자, 일본 천황이 전범 재판에 기소되지 않은 까닭 일본 국민의 정신적 지주인 천황이 전범으로 기소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일본 국민의 동요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다. 정신적 지주이자 완전히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았잖아요. 그래서 일본 국민이 동요와 반발한다. 그리고 또요, 지금 솔직히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크죠. 미국은 일본은 아시아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방공기지로 일본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 여러분 협조를 얻어야 됐기 때문에 천황을 기소하지 않았을 것. 그래서 여러분 앞에 그거 메가더를 찾아가서 GHQ 총사령관 메가더 찾아가서 협상거리는 거. 이제 쇼와 천황이 그래서 뭐 여러분 이런 굴욕적인 사진도 찍힌 거. 그러면서 이제 천황은 쏙 빼고 전범 재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도쿄 재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렇게 과거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제대로 처벌도 안 받고 국제사회에 그대로 복귀시켜주고 미국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하니까 미국이 여러분 푸시푸시 해주니까 뭐예요? 지금도 전혀 과거 정산이 되지 않고 여전히 망언을 일삼고 그리고 극우 정치인들 기존에 이제 그 전범들의 후손이 그대로 이제 그 고위 관리였던 전범들의 후손이 이제 또 다시 고위 정치직, 총리직 이런 걸 하면서 일본 정계를 이끌고 있잖아요. 자, 비극이죠. 여러분 그러면 자 이렇게 173쪽까지 했어요. 끝.